우리는 결혼 8년차 아이 없는 2인 가구다. 그동안은 맞벌이였기 때문에 세세한 가계부를 작성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 지출보단 수입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굳이 쓸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신랑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나는 폐업을 결정하면서 우리는 외벌이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가게를 체계적으로 꾸리고 싶어져서 2인 가구들의 가계부 영상을 찾아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우리도 이젠 가계부를 써야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가계부를 쓰고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영상이 우리의 첫 번째 가계부 결산 영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6개월 동안 총 2,392만 644원을 지출했다. 목표 금액은 2,260만 원에 예비비 150만 원, 총 2,410만 원이었는데 거의 다 썼다. 예비비는 나의 건강검진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급하게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서 150만 원을 다 지출한 것 같다. 결국 우리는 2인 가구지만 한 달에 400만 원을 소비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지출된 걸까? 일단 우리의 주거 형태는 월세고 월세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씩 6개월이니까 총 6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부부 용돈으로는 90만 원. 90만 원으로 6개월이니까 총 54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리비, 인터넷, TV, 보험, 넷플릭스, 하이패스 같은 기본적인 고정 지출이 340만 7,150원이 지출되었다. For Others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참여해야만 했던 자리들에 대한 지출 비용이다. 대표적으로 신랑의 회식 자리가 되고 그리고 임차인에게 스벅커피 쿠폰을 썼다든가 그런 항목이다. For Others로 62만 2,150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동차 항목은 152만 9,700원이 지출되었는데 우리 집은 2인 가구지만 자동차가 2대이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지출된 걸까? 2023년 1분기에는 자동차가 망가진 적도 없었지만 일단 내 자동차 보험료가 한번 나갔고 2023년 자동차세 2대를 일시납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쪼개서 내는 것보다 연초에 일시불로 내는 게 할인도 되고 훨씬 싸다. 그래서 실제로 기름값은 채 20만 원이 안 되지만 자동차로 152만 9,700원이 지출되었다. 우리가 쓰는 항목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높은 항목은 사실 양가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다. 양가 가족에 6개월 동안 247만 1,000원이 지출되었다. 사실 다른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 가계부 관련 영상을 보면 항상 궁금했던 게 어떻게 저 집은 가족에게 양가에 비용이 저렇게 안 들어갈 수 있지? 왜 들어가는 비용이 없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우리는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설날도 있었고 그리고 친정아빠 생신, 시아버님 생신, 시어머님 생신 그리고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그래서 247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아무래도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은 더 아끼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아주 칭찬해주고 싶은 항목이 드디어 나왔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외식비로 52만 원을 지출했다.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사실 외식비 52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막상 6개월 동안 52만 원을 썼다고 하니 신랑에게 조금 부족하게 먹인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신랑이 혹시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참았던 건 아닐까라는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동시에 뿌듯한 마음도 들고 기특한 마음도 든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식비로는 154만 940원을 썼다. 참고로 우리는 양가 어른들 어느 분도 음식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물도 사 먹고 쌀도 사 먹는다. 그래서 물값, 쌀값, 과일값 모두 싹 포함해서 6개월 동안 154만 원 정도를 지출한 것이고 우리는 이 금액으로 한 달에 적어도 25끼 이상을 해 먹었고 그리고 나 혼자 점심도 해결했다. 거의 불가능한 금액 같은데 하다 보니 가능했고 잘 해낸 것 같다. 그리고 용돈이 부족했는지 신랑이 개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22만 2,470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이것까지 신랑에게 뭐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고 싶진 않았다. 이 금액은 신랑의 동창 모임 회비도 있었고, 신랑의 담배값도 있고, 신랑의 커피값도 좀 있고, 요 정도 6개월 동안 22만 2,470원은 신랑도 누릴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서 굳이 이 금액까지 뭐라고 하고 싶진 않다. 마지막으로 생필품 및 생활에서 우리는 214만 1,534원을 지출했다. 생필품 및 생활이 많이 지출된 데에는 두 가지 큰 항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5월에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이다. 일본 여행은 에어서울 특가가 떠서 숙소, 교통비, 항공비, 거기서 먹는 비용, 그리고 간단한 가족들 선물까지 다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든 것 같다. 이렇게 쓰고 나니 우리가 꼭 하우스 푸어 같은데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 집을 계약할 당시에 전세금을 넣고 전세로 계약하는 것보다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게 훨씬 더 이자가 많아서 결국 월세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월세는 100만 원씩 총 12달 1,200만 원이 소요되지만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그땐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1,6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월세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너무 카푸어 같이 보여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사실이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신랑 자동차는 2012년식이고 내 차는 2015년식이다. 즉 결혼하기 전부터 원래 타던 차이다. 굳이 자동차세랑 보험 각 한 100만 원씩 들 것 같은데 이 금액 때문에 있던 자동차를 없애는 것도 아이러니해서 편의를 위해서도 그리고 굳이 없애느니 들고 있는 거랑 매한가지여서 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아낄 수도 없고 아낄 생각도 없고 식비랑 우리 생활 비용 그리고 외식비가 그나마 컨트롤 가능해서 컨트롤했을 뿐이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2인 가구지만 400만 원을 소비하고 있다. 아마 다음 하반기에는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